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단 브랜드 소개 세 번째 시간 네. 로로 피아나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탈리아 그 원단 그렇죠. 양계산매 제냐 먼저 소개드렸고 제냐 로로 피아나. 로로 피아나 이번 시간에 원단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로 피아나 하면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고급 캐시미어와 울에 특화된 이탈리아 의류 회사다. 그렇죠. 로로 피아나가 캐시미어를 많이 앞세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생각하시 캐시미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진짜 천연 소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로로 피아나가 여기를 계속 이걸 마케팅 하다 보니까 로로 피아나도 그렇게 조금 사람들이 다 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생각이.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로로 피아나 같은 경우 최고급 원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큐나가 많이 생산되는 안데스 산맥 쪽, 네네. 페루 쪽에 보면 보호 지역을 만들어서 비큐나가 네.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몽골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고급 원사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패브릭 쪽에 좀 많이 특화된 그런 회사로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옷 같은 경우는 제냐보다도 약간은 뭐라 해야 되나 약간 나이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로로 피아나 코트 누가 샀다는데 그냥 편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원단은 좋은데 이렇게 딱 입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약간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더 아저씨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조금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은 조금 네. 제냐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원사의 성질을 최대한 나타내게끔 옷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같다는 느낌이 컬러도 이제 제냐처럼 염색하지 않고 예, 기존의 그런 원사의 원래 원사의 그런 컬러를 굉장히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느낌이. 보시면 역사를 보면 그 설립 연도는 192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죽들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9세기 초부터 벌써 그래요? 울 모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다고. 제냐가 설립된 트리베로 거기에서 모천 사업을 시작을 먼저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릴이 되었던 거죠. 192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했고 그 패브릭으로는 상당히 빨리 해외에 진출해서 40년대부터 수출을 그래요? 패브릭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땐 세계적인 회사라고 제냐보다 패브릭 생산량은 더 많아요. 그래요? 예, 연간 500만 미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패브릭을 타 브랜드에 판매하는 매출액의 4분의 1 정도 된다. 다른 브랜드에서 예. 그런 걸 많이 이제 수주를 받고 계속 그렇죠. 원단을 드리는구나. 예, 그래서 제냐는 패션 쪽까지 같이 확장된 수직 계열화된 회사라면 네. 이 회사는 좀 약간 원단 쪽에 조금 특화된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 가격대는 지금은 이제 제냐하고 이제 비슷하게 됐지만은 5년 전만 해도 제냐보다는 가격대가 그래도 20만 원 정도 쌌었어요. 양목점에서는. 로로 피아나보다는 제냐가 조금 비싸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나마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온라인도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양복점에서도 여기서 뭐 에이전트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 온라인에서 병행으로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네. 특히 루로피아나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역시 매니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에이전트도 많이 있고 들쑥날쑥이 좀 많아요. 특히 홍콩에서도 많이 갖고 오고 원단 같은 것도 병행으로 미국에서도 많이 갖고 와요. 루로피아나는. 루로피아나는 이상하게 깊숙하게나 넓게 이렇게 갖고 온 데가 많더라고요. 좀 의외로. 네. 그 국내에도 보니까 국내에서 자체 구성한 번치도 있는. 네네 그렇죠. 네. 직접 본사에서 하고 있는. 네네, 그 그렇죠. 번치는 약 한 보니까 한 24개 정도 되는 거. 그렇죠. 로로피아나 코리아에서 정확하게 하는 게 있고 로로피아나를 또 따로 이제 국내에 또 어떤 가격 존을 어떤 데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유통이 그래서 조금은 제냐랑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조금은 패브릭 공급점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로로 같은 경우에 네. 진품인지 아닌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로로피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에다가 납품을 많이 하잖아요. 납품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올해 어떤 스타일을 뭐 1000벌을 만든다. 근데 원단 같은 거는 1000벌 이상을 확보하잖아요. 이런 게 스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를 양복점에 받았을 때도 양복점에서 이게 스탁 원단이라고 정확하게 고객들한테 얘기해서 팔면은 너무 괜찮은 건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이거 로로피아나 어떤 거라고 계속 분위기를 잡으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역시 로로피아나도 패브릭의 그 셀비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로로피아나 본사 에이전트에서 나오는 그 로로피아나 라벨이 있어요. 그 라벨이 정확하게 있는가 그거를 두 개를 크로스 체크하시면은 여러분도 특히 이번에 겨울에 다들 로로피아나하고 콜롬보 캐시미어를 프로모션을 많이 할 거예요. 여기서 지켜야 되는 거는 캐시미어라고 셀비지 없는 것도 있어요. 네. 왜냐면 캐시미어 같은 거는 이제 넓고 또 그러니까 셀비지를 안 넣는 것도 있는데 셀비지는 없는 것도 오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본사에서 직접 에이전트에서 주는 이 라벨이 정확히 붙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만약에 프로모션을 했는데 로로피아나나 이래서 콜롬보가 프로모션을 했는데 라벨이 안 붙었다. 이거는 거의 스탁 원단이나 아니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 고객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로피아나 콜롬보 프로모션 이런 것들 보시고 가실 때 꼭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하셔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뒤통수 맞는 일이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은 거의 로로피아나나 이제 콜롬보 같은 거는 캐시미어 같은 거는 스탁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소진시 거기 써 있어요. 프로모션에 이걸 소실함은 없다고.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원단은 그 정도로 원단이 이제 약간 묵은 원단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는 원단을 계속 에이전트에서 이태리에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소진이 없는 거예요. 뭐 1000벌이든 뭐 더 이상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원단 유통사의 문제도 이기도 하지만 네. 판매하는 업체에서 사실은 확실하게 원단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고객들한테 당연히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는데 로로피아나다, 뭐 오진품이다 그랬는데 확인은 안 됐는데 고객들한테 로로피아나라고 팔고 있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죠. 예. 양복점에서는 이 원단을 로로피아나를 떠나서 가격이 얼마나 싸게 가까우냐에 여기가 이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원단에서 해주시는 그 뒤에 도매 분들이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그러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싸면은 진짜 막 그냥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왜 벌써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로로피아나 이걸 캐시미어를 뭐 얼마에 갖고 오면 얼마 나오겠다. 양복점은 원래 여름에 안 되고 비수기잖아요. 하지만은 가을부터 겨울이 굉장히 성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1년에 승부를 다 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10월 달쯤에는 코트 프로모션이 엄청 나올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동반해서 이런 죄송한데 이 짝퉁 중국 원단들이 가감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합리적인 가격을 얘기하지만 그에 앞서 반드시 품질을 저희가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품질도 추구하고 네네.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왔다는 그 원산 어디 나는 회사 이것까지 정확하게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돼야 이제 품질이 보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단의 품질, 그 다음에 또 제작의 품질. 그것이 된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저렴한들 품질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질이라면 원단도 있고 제작 기술도 있죠.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렴하다? 그 부분은 좀 의심할 필요가 분명히 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냐는 가족 경영을 이어오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로도 가족 경영을 계속 이어왔는데 좀 웃기게 형제 둘이 3년마다 한 번씩 경영을 바꿔가면서 했대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그 루이비통 그렇죠. 거기 인수가 됐어요. 얼마에 됐냐면 20억 유로. 2조가 넘는 거예요. 루이비통 그룹은 매출이 약간 50조 정도 돼요. 거기 안에 브랜드가 부지기수로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거기 경영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양도한 이후에는 그때만큼의 애정은 아무래도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제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그리고 또 그럴 확률이 좀 있을 것 또 같아요. LVMH에서 자꾸 이런 브랜드를 인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약간 전 세계적으로는 매출도 중요한데 굉장히 에르메스처럼 뭔가 기품이 있는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해요.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LVMH가 벨루티를 인수한 것도 그 이유거든요. 에르메스에 비유할 수 있는 게 벨루티 정도. 그리고 이 로로피아나도 인수한 게 다 그런 거거든요. 약간 브랜드를 좀 더 높이려고. 보시면 로로피아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한 132개 정도의 스토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단은 제냐보다 생산량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최종 소비자하고 접점은 지금 제냐보다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수미주라 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원단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원단 같은 경우 통이 조금 로로가 진품에 대한
확인. 그렇죠. 특히 수트를 만들 때 원단도 거기는 거의 이제 셀비지가 있는데 특히 코트지는 이제 거의 셀비지가 없는 게 많아요. 이런 거를 되게 잘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이태리에서도 갖고도 오지만 거의 중국 게 많거든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한 이후에 이 관리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로피아나가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입어갖고 한번 떴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 계속 좀 앉아갖고 루로피아나가 1차 타격을 입고 2차 타격을 아시죠? 대한항공 그 땅콩 사건 때문에 2차로 또 루로피아나를 입고 2차 타격까지 해서 한국에서 루로피아나가 한때는 주춤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자기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초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 이 로로피아나도 상당히 고급 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비스포크 라인 할 때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